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패키지는 EXAM02 그냥 그대로 가고요. My API라는 이름으로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My API로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도 메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클래스에 메인 메소드.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한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스트링이라는 클래스, 우리가 데이터 타입으로 쓰지만 이 클래스를요 놓고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에 소속된 메서드들이 쭉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있을까? value of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value of라는 놈은 잘 보시면 이름이 value of이고 그 다음에 안에는 불린의 그러니까 참 거짓의 어떤 값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떤 문자열로 반환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해당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특정한 리턴 어떤 스트링을 반환한대요. 리프레젠테이션 뭘 보여줘? 어떤 불린 아규먼트에 대한 뭐 어떤 내용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뭐냐면은요, true라고 집어넣으면은요 true라는 문자열이 튀어나오고요. 그 외에 다른 게 들어가면 false라는 문자열이 튀어나오는 그런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게 API 라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서까지가 포함된 게 API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가 직접 API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바는 뭐라고 했어요? 남의 소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남의 소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내 소스도 누군가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API를 만들 수 있습니다. 됐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API를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my API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여기서는 메인 메서드 없을 겁니다. 자, 메인 메서드가 없다라는 건 얘기했죠. 메인 메서드가 없다라는 건 얘는 스스로 움직이는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걸 하나 넣겠습니다. 자, int, 그러니까 정수를 반환한다는 거고요. 이름은 플러스라는 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자값은요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자, int a, int b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빨간 줄이 같죠? 자, 왜 빨간 줄이 같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니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메서드에 return a result of the type int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뭔 소리냐면 요거예요. 내가 int를 반환하겠다라고 여기다 선언했는데 실제 리턴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갖다 대면요 이런 식으로 맥날? 에러를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서버는 11시에 좀 빨리 먹으면 좋겠는데? 리턴 구문을 추가해주거나 아니면 change, return type, void. 그러니까 뭐냐면 플러스에 int를 쓰지 말고 void를 쓰든지 아니면 return type 추가해서 쓰레기 빨리 해서. 자, 우리는 리턴 타입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플러스라는 이름에 맞게 a 플러스 b 라는 내용을 우리가 반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메인에서 한번 얘를 가져다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져다 쓰려는 건 my API 클래스의 플러스라는 메서드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따로 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추가할 게 더 있어서 그래. 자, 일단 보기만 하세요. 자,
my API 클래스에 플러스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요, 얘를 일단 객체화를 해야 돼요. my API 클래스를 객체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my API라고 이름 짓고요. 자, new my API 클래스. 자, 그 다음에 이 my API 클래스를 점 찍어보면, 자, 여기 잘 봐요. 세모나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든 메서드입니다. 플러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빠져 있냐면요, 설명이 없죠. 설명이. 얘네는 있는데 지금 플러스에는 설명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설명을 추가해 줄 겁니다. 자, 설명을 추가해 주는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잘 보세요. 슬래시 별 해놓고 엔터 치면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진짜 API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은 설명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서드는 두 개의 인자값을 더해, 이 메서드는 두 개의 정수를 받아 더한 값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자, 파라미터 A와 두 개 B가 있는데, 여기다가는 이렇게 각각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는지를, 얘도 정수 형태의 인자값. 설명을 꼭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키는 대로 쓰면 돼요. 자, 그리고 리턴은 A와 B가 더해진 결과값.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my API 해가지고 점을 딱 찍으면 여기 세모 부분 나와 있죠. 우리가 만든 거. 자, 얘를 한번 이렇게 놓으면, 자,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한번 써볼게요. 자, 3과 4가 들어가면 뭔가를 밖으로 내던진다고 했죠. 자, 이거를 우리가 받아주려면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받아주고요. 시스템 아웃으로 이 리절트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으로 런에즈 이렇게 7이 나오죠. 자, 요 내용을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API 형태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공통이라고 해요. 공통을 잡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유용하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쓸 것 같다 싶은 것들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공통 잡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렇게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이런 처리가 된다, 또는 이런 값을 반환한다, 이런 설명들이 들어가져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든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같은 패키지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패키지에서 쓸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접근 제한자라는 놈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접근 제한자라는 건 여러분들 그 캡슐화 배울 때 나올 거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굳이 얘기하면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든 이 my API의 플러스라는 메서드는요, 이 복잡한 기능, 즉 A와 B를 받아서 더하는 이 복잡한 기능을 플러스라는 메서드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더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지. 근데 어렵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아무튼 내가 무작위한 값을 넣었을 때 다음 값을 예측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API가 있으면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받아온 값의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서 다음 값을 예측하는 기능이 이제 다른 API로 제공이 되는 거고, 그 기능을 쓰고 싶은 사람은 그 메서드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특정한 값을 넣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다음 값이 예측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내부가 복잡한 기능을 그냥 불러서 쓸 수 있다. 이게 API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API에 대한 내용을 한 번만 더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API다. 왜 API냐? 복잡한 기능. 여기서 말하는 복잡한 기능은 두 개의 수를 넣으면 더해서 반환하는 복잡한 기능을 플러스라는 메서드를 통해 간단하게 해결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 그냥 메서드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냥 메서드잖아. 이게 무슨 API야. 왜 굳이 API라는 개념을 굳이 집어넣어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메서드와 API 개념은 뭐냐면요, 자바에서는 뭐예요? 모든 게 재사용이에요. 그러니까 API는, 그러니까 메서드라는 그냥 개념 자체는 함수라는 개념, 메서드라는 개념, 이런 건요 그냥 딱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API라는 개념이 들어갔다는 건 남들이 쓴다라는 걸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만든 거 뭐 내가 모르나? 하지만 남들이 쓸 걸 감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PI라는 개념은 그냥 뭐지 이럴 수 있는데 그냥 메서드에 남이 쓸 수 있게 뭔가 사용 설명서를 추가해 준 거다. 일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뒤에서 우리 어차피 또 배우게 돼 있어요. 추상화라는 곳에서 이제 또 배울 거니까 그때 인터페이스는 또 자세하게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거죠. 자, 객체화는 클래스를 복사하는 거고, 클래스 자체는 원본이지만 우리가 이걸 객체화 시켰을 때는 복사본을 가져오는 거다. 그리고 객체화를 하면 그 객체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복사해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객체에 있는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객체 안에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그 설명서를 우리가 포함해서 API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PI라는 기능은 뭐다?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장치, 규격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앞에 AP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앱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앱 개발에 있어서 뭔가 복잡한 기능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API다.